한 30분 정도 제가 발제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위대한 사명. 다가올 인류의 최대 위협은 무엇인가? 이 블록체인 왜 위대한 사명을 제가 타이틀로 붙였냐면, 블록체인이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가올 우리 인류의 위협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악마와 음악, 이 두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포키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작고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AI 위협을 얘기했는데요.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우리 인류가 발전했던 호모사피엔스가 3만 년 전에 생겼던 그 속도에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속도보다 AI가 진화하는 속도를 인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이 AI 위협은 가히 이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인류의 그 70억 인구의 총 계산력 한 100달러 정도 주고 우리가 계산을 살 수 있다면 인류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 계산할 수 있는 역량을 2025년 정도가 되면 10의 15승 정도의 계산력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3만 년 동안 축적된 인류의 계산 역량입니다. 이게 10의 15승 정도가 2025년도에 나옵니다. 근데 이 강한 인공지능이 2025년도에 출현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강한 인공지능 AI의 역량이 계산한 역량이 인류 전체의 계산력을 다 합산한 10의 15승보다 10의 17승까지 계산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자칫 AI에 지배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협이 상당히 인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인류가 아주 위협적인 공격에 빠졌을 때 AI가 기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계와 AI를 구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길을 왔을 때 이 초지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상당한 위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가올 인류의 위협을 예비하는 방법은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트러스트 시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가 똑똑해집니다. 스마트 시티가 되면 도시가 IoT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초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똑똑해지고 정보의 전달도 강력해집니다. 또 빠르고. 그런데 약해집니다. 뭐가 약해지냐? 보안 위협이 약해집니다. 만약 연결된 사물들이 다 해킹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율주행차가 해킹이 되고 드론 서비스가 해킹이 되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포맷하고 새로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정도 탈취당하는 수준의 강탈이었다면 IoT 보안 위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들의 하루 일상생활의 로깅 파일들이 다 해킹을 당하게 되면 대규모 살상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해커가 우리 동공인식, 홍채인식 시스템을 1분 만에 바로 파괴했습니다. 간단해요. 2012년도에 블랙햇이라는 해킹 그룹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인공심장의 인공 인슐린 펌프를 이렇게 이제 조작하는 시연을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AI가 초신형들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인간의 계산력을 능가하는 초신형들이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2025년이면 불과 7년도 안 남았죠.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당면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인류의 난제와 고통,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고 140년을 사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될 세상이 70년 이상의 이제 고령들이 겪어야 되고 숙명입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지금도 외로운데, 그죠? 그리고 저 중간에 불확실의 가중이라는 용어가 있죠. 저 빨간 선이 있고 밑에 파란 선이 있습니다. 빨간 선은 생산성을 의미하고요. 밑에 파란 선은 고용률을 의미합니다. 이 뱀의 마치 이제 뱀의처럼 커진다고 해서 저걸 이제 just so snake라고 해서 이제 뱀의 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저 중간이 바로 불확실입니다. 저 입이 커질수록 불확실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 불확실이 커지면 저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노출이 되는 거죠. 초고령화, 과잉 공급, 가계부채 1,500조, 중장기 저성장, 청년 백수 300만, 그리고 은행, 전문직 80%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저게 가속화되는 시점이 바로 초진형 AI를 통해서 생산량은 무차별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인류가 고용하고 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고용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불확실의 증가.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불확실이 자꾸 발생을 하고 더 커지느냐, 인류에게 위협가 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인류가 최근에 인류는 전부 욕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는 이게 보릿고기도 있었고 우리가 배고픔을 겪어본 결핍의 시대의 인류의 역사였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배고픔과 헐벗고 못 먹고 그러다 보니 우리 머릿속에 뇌속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이제 배고프고 생존에 대한 위협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전의 세대와 이제 다가올 인류 지금 현재부터 저부터가 한 번도 보릿고개나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굶어 본 세대들이 아닙니다. 이 굶어 보지 않은 세대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 이 세대들이 겪어가야 될 새로운 세상은 바로 욕망의 세대입니다. 이 욕망의 세대에 예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왜 블록체인의 혁명인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키워드들을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중간에 미들맨을 없애고 중간에 에스코로나 미들맨을 없애고 피어투피어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TCP/IP 기반으로 했던 인터넷 세상은 데이터의 사본을 전송하는 망이었다면 이제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원본을 전송하는 망이다. 그래서 디지털 원본을 전송시키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데이터 사본 전송 시대는 데이터를 주로 중앙에다 모아놓고 독점을 해서 비공개하고 불투명하게 독점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기록하고 저장을 했다면 이 블록체인은 개인들이 직접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탈중앙화하고 분산해서 기록하고 저장을 하는 패턴입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변경값을 줄 때, 변경을 시킬 때, 값을 변경시키고 할 때는 반드시 가반수 동의를 거치는, 합의를 거치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원본인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공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이다. 그래서 합의 검증 방식의 신뢰 기술이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지금까지 인터넷 1세대 인터넷 세상은 무차별적이고 무한 공유의 인터넷 세상이었다면, 자, 새로운 차세대 인터넷 세상은 우리가 보다 검증을 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검증을 하고 분산시키고, 그리고 공개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데이터 원본을 전송하는 시대 기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공유 인터넷이 아니라 가치 인터넷이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뭐다? 블록체인입니다. 여러분, 돈의 정의, 돈이 뭡니까? 뭐가 돈이죠? 자, 보겠습니다. 돈은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은행이 적혀 있고 저기 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만 원이라고 우리가 왜 믿습니까? 저 만 원짜리 종이의 가격은 본래 이제 원가는 저 종이 가격은 고작 100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것을 만 원이라고 믿죠. 왜냐? 저게 한국은행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한국은행이라는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만들어서 이거 만 원이야 하니까 저 실제 가치는 100원짜리 종이죠. 100원짜리가 만 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렇게 자, 종이 화폐, 우리가 법정 화폐 뭐 이런 얘기 하죠. 법정 화폐의 가치는 누가 만듭니까? 저걸 만 원이라고 누가 규정을 합니까? 국가가 규정을 하고 정부가 규정을 하고 소수 대기업이 저걸 만 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가치 커런시, 그죠? 디지털 에셋, 디지털 디지털에서의 가치는 정부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에서의 어떤 가치는, 자, 디지털에서의 신뢰나 가치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보안 기술이 하는 겁니다. 자, 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숫자가 나오죠. 저기 만 원이라는 숫자에 플러스 신뢰가 연결되면 그게 돈입니다. 숫자와 신뢰의 조합, 이것이 돈이거든요. 근데 법정 앞에서는 그 신뢰를 국가가 부여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신뢰를 누가 부여하냐? 어떻게 부여하냐? 보안 기술이 부여합니다. 옆에 나와 있듯이 인증 기술, 위치 인식, 생체 인식, 이런 인증 기술이 신뢰를 부여한다는 거죠. 디지털에서는 디지털의 신뢰는 보안 기술이에요. 보안 기술인데 이 보안 기술과 숫자가 합해져야 돈이 되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바로 블록체인의 신뢰와 그 숫자가 결합해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화폐를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가치가 거기서 창출되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 메커니즘인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채굴해서 보상을 받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상대방에게 코인이나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보내게 되면 그때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암호화하고 내가 받으면 또 복화가 되고 내가 그 암호화와 복화를 시키려면 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개인 키라는 게 있고 공개 키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키를 쌍으로 우리가 데이터나 돈을 보내거나 코인을 보내거나 받을 때 생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 키와 이제 그 공개 키인데요. 이 두 개의 키가 생성을 되고 이 두 개의 키가 블록체인에서는 신뢰 조건입니다. 신뢰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죠. 그야말로. 자,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세상이 되면 이제 신뢰가 이제 바뀝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나 법으로 신뢰를 부여하던 우리가 법적 화폐의 방식을
디지털에서는 이런 AI나 빅데이터나 플랫폼이나 그리고 IoT 같은 이런 새로운 이제 기술들을 그리고 연결시켜서 이걸 연결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연결지능해서 암호화하고 이것을 원장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뢰 창출 방식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에서는 법으로 혹은 정부의 규제로 혹은 소수 집단의 어떤 권력으로 혹은 자본으로 신뢰를 만들지 않고 저렇게 연결지능 암호화 방식으로 신뢰를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뢰 출현이죠. 새로운 신뢰 방식의 창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9번째 프로토콜이라고 정의를 해요. 저기 TCP/IP, FTP, SNTP, HTTP, VoIP, RTP, TLS, SSL 요게 이제 총 8개 프로토콜의 특징은 뭐냐면 데이터의 사본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저기 TCP/IP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FTP 그리고 우리 심플 메일을 전송하는 트랜스퍼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HTTP처럼 영상이나 텍스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VoIP는 이제 보이스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RTP, TLS, SSL은 이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프로토콜인데 이 전부 다 데이터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블록체인은 다르죠. 블록체인은 아까 쌍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PK,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통해서 데이터 원본을 증명하고 데이터 원본을 전송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을 전송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여러분 PC가 왜 등장했습니까? 처음에 1970년대, 80년대 PC 보급이 많이 우리가 80년대 퍼스널 컴퓨터가 많이 확산이 됐어요. 전 세계, 전 인류에게 퍼스널 컴퓨터가 확산된 그 배경에는 그 당시 인류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망이 있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종이에 담겨 있는 지식을 디지털화 시켜서 그 지식을 극도로 많이, 아주 많이 생산하고 싶어하는 그 당시의 인류의 욕망이 바로 PC 보급을 가속화시켰던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많이 생산된 지식을 누군가에게 퍼뜨리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뭘 만들었습니까? 바로 인터넷 혁명을 일으켰죠. 인터넷 혁명은 PC 보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만들어진 디지털 지식을 전 세계로 빠르게 공유하고 나누고 퍼뜨리고 싶은 그 욕망, 그 인류의 욕망, 그 당시 인류의 욕망, 19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인류들이 바로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세상에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죠. 그것을 이제 바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인류의 욕망이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블록체인은 왜 갑자기 출현됐을까? 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 공유, 전달, 퍼져나가고 있죠. 자,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짜뉴스, 그 다음에 익명성을 악용한 여러 가지 익명적 악의적인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 혁명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먹고 있고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인류가 원하는 세상은 좀 더 옥석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무차별적인 데이터의 공유 세상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고 신뢰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 만나고 싶어하는 인류의 욕망이 무엇을 이끈다? 바로 블록체인 혁명을 리딩하고 이끌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데이터의 신뢰의 세상,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인류의 욕망이 지금 블록체인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초용계열 세상에서는 자,
데이터의 공유는 너무 쉬워요. 너무 빠르고 어마어마한 양이 동시다발적인 단계예요. 자, 이 세상은 정부가 규제로 리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이 리딩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세상은 바로 집단지성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촛불 정부를 통해서 경험했죠. 이 촛불이 만약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 지금 거의 40억 대가 보급되어 있고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앱이 2020년이 되면 60억 개가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초연결되는 거죠. 그러한 집단지성의 세상이 새로운 이제 집단지성의 혁명을 이제 리딩하고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이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 무차별 공유 인터넷 세상에서는 초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초연결 세상에서 초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혁신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러스트 시티라고 정의를 하고 이 트러스트 시티의 실체가 뭐냐?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력 산업들, 무인자동차부터 사물 인터넷까지 그리고 이 4차 산업의 주력 기술이 있는데요. AI와 바로 이제 빅데이터죠. 이 AI 빅데이터의 신뢰도를 가지고 기반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해서 보다 이 4차 산업혁명 주력 산업의 보안성을 강화시킨 이러한 새로운 도시 개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독점되지 않고 분산화되면서 비공개되지 않고 공개되면서 자 분산되고 공개되니까 저절로 투명한 사회로 가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바로 초혁신의 안전망 트러스트 시티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왜 위대한 블록체인 혁명인가를 제가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주제가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초강국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 제가 4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첫 번째는 유니콘 강국이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 초강국은 그 전 세계에 지금 불을 독점하고 있고 불을 부의 중심은 다 유니콘, 가치 1조 원의 기업을 우리가 가치 1조 원의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이 유니콘을 얼마나 잘 다루고 유니콘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 도시가 전 세계 불을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 수십 년간은 유니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이 말이죠. 뿔이 달린 말입니다. 징기스칸이 1000년 전에 전 세계 제패할 때 그때 전략 특격기가 바로 말이었죠. 말. 기병이었습니다. 기병 10만 기병이 전 세계 유럽 대륙을 전체 유라시아 전 대륙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지배를 했다면 자 화면이 꺼졌어요. 여기 전년 전에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던 유라시아 전역을 제패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기병이었다면 이제 새로 다가올 인류의 지배자 초강국의 모델은 바로 유니콘을 누가 더 확보하고 있느냐, 유니콘 몇 마리를 누가 더 확보하고 있느냐, 한두 마리 유니콘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 같은 유니콘 회사 플랫폼 기업들이 한 2,000마리 정도 있어야 됩니다. 2,000마리 정도의 카카오 같은 유니콘을 대한민국이 확보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만 불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유니콘의 문제입니다. 유니콘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유니콘 세상입니다. 인터넷 플랫폼 유니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초강국입니다. 인터넷 초강국이에요. 그러면 블록체인의 초강국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유니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초강국이 되는 거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유니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유니콘을 만들어야 되냐? 이 두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어요. 기업의 수명 주기가 과거 70년이었는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기업의 수명 주기가 한 7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2018년 금년을 기준으로 기업의 평균 수명 주기가 15년입니다. 15년 안에 창업을 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숙을 해서 소멸하는 기간이 15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는 빠르게 우리가 성장의 최대 가치가 가치 1조 원 정도의 유니콘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그런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국가가 당연히 초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 있는 거죠. 자, 혁신은 창업을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초혁신은 창업을 해서 IPO 같이 IPO로 가면 우리가 이제 한 몇천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한 1조 원까지 최대 이제 나스닥 같은데 우리가 IPO 상장을 시키면 나스닥 같은 데는 거의 1조 원의 가치 프리미엄을 붙여줘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형태의 코스닥, 나스닥까지 가려면 창업에서 한 17년 정도 걸립니다. 너무 길죠. 근데 자, 최근에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의 새로운 모델들은 또 이스라엘 같은 데는 창업을 해서 3년 내지 5년 안에 가치 1조 원짜리 IPO 기업으로 바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핵심 기술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시장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 초혁신의 기술이 거대한 시장을 만나면 바로 유니콘이 되죠. 중국처럼.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혁신 기술이 나오면 바로 시장과 결합해서 유니콘이 바로 되버립니다. 샤오미가 상장 가격 60조 원짜리 상장 가격 계산되는데 불과 4년밖에 안 걸렸어요. 혁신의 본질 중에는 기술과 시장이 만나면 됩니다. 근데 시장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하죠. 자, 전 세계 지금 최고의 유니콘, 우리가 이제 가치 1조 원 유니콘이라고 하고요. 스타트업들은 10조 원 스타트업들을 가치 10조 원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데칼콘이라고 하고 가치 100조 원 이상이 되는 유니콘들을 헥토콘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헥토콘은 구글입니다. 이 구글은 검색 엔진 하나 딸랑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샀어요. 전부 다. 15년 만에 헥토콘 자산가치 2,500조짜리 회사로 단 15년 만에 삼성전자가 지금 한 400조 정도 매출을 하는데 50년이 걸렸다면 이 유니콘은 15년 만에 어마어마한 헥토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헥토콘 성장하는 핵심 비결은 바로 M&A,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핵심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제값 주고 사고 그 기업들 간의 결혼을 통해서 빠르게 헥토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인터넷 시대의 최대 헥토콘인 구글도 새로운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영원히 2,500짜리 가치 있는 유니콘으로 구글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서 우리가 자료를 봤듯이 기업의 생명 주기는 15년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 15년 주기에 구글은 와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협은 뭘까? 그 위협을 자기들은 이제 구글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구글의 모토가 뭡니까? Don't have us. 사악해지지 말자. 이제 사악해지면 한 방에 사라집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승화시키지 못하면 그런 스타트업들은 빠른 성장을 하다가 한 번에 또 사라지는 게 바로 이 인터넷 세상에서 더 가속화된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공정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그리고 독점하게 되면 한 방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산화되고 더 공개하고 더 익명이 아니라 더 투명한 사회로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런 스타트업들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얘기를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소원을 쿠프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끼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선한 의지 때문이 아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이기심이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승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승화가 되냐? 이기심과 이 욕망의 승화가 새로운 헥토콘, 블록체인의 헥토콘은 이 욕망의 승화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욕망의 승화의 방식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점이 아니라 분산화되고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가 되어야 되고 보다 익명성보다는 투명한 사회 그리고 이런 공정하고 신뢰로 만들어진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세상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헥토콘이 출현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전략, 자 혁신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혁신의 안전망의 기능은 초혁신의 씨앗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씨앗을 찾는 방법은 펀딩입니다. 그리고 중간 회수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초혁신의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중간 회수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헥토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저 중간 회수 시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중간 회수 시장이 왜 중요하냐? 바로 혁신의 씨앗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창업을 해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양이 새끼와 호랑이 새끼를 섞어 놓으면 구분이 안 갑니다. 누가 어느 것이 호랑이 씨앗이고 어느 것이 고양이 씨앗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거야. 아주 배아 단계에서. 근데 그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랑이 DNA를 갖고 있는 씨앗에는 물만 먹여도 성장하면 빠르게 성장해서 호랑이가 되지만 고양이 DNA를 가지고 있는 씨앗에는 아무런 우리가 영양분을 줘도 결국은 고양이밖에 안 되는 거죠. 유니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혁신의 안전망입니다. 이제 발표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짧게 5분만 여기 보시면 그물이 있습니다. 이 태양의 서커스, 위대한 공연 태양의 서커스인데요. 저기 공중고개를 하는 주자가 만약에 저 그물을 걷어내버리면 평소에 한 5번 회전할 수 있는 것을 아마 그물을 걷어내면 한 번 내지 2번밖에 안 할 겁니다. 왜? 떨어지면 바로 끝나니까 그렇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저걸 더 안전하고 넓게 저 그물을 펼치면 저 주자는 더 현란한 연기를 평소에 5번 연기를 할 수 있는 공중고개를 7번, 8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혁신의 안전망은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은 그런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여러 번 중복 반복해도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과감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2번, 3번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연기 수준을 넘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혁신의 안전망이고요. 전 세계에서 저희 혁신의 안전망에서 가장 넓게 분포한 국가가 중국, 그리고 미국, 영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주 협소하게 저 안전망이 넓지를 못해요. 아주 협소하게 창업 초기 단계에 지원하는 저 시스템에만 망이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 지점을 우리가 빨리 넓게 펼쳐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간 회수 시장. 우리가 엔젤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요. 저 망에는 펀딩이 일어나야 되는데 펀딩이 바로 그 망의 핵심이에요. 근데 중국, 미국, 이스라엘은 저기 펀딩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민간에서 엔젤들이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왜 투자를 합니까? 왜 투자를 위험을 감수하고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빠른 회수, 큰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왜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합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와 고금리를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저 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혁신의 안전망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마중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마중물 지원을 이 혁신의 안전망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정부가 규제, 정책, 혁신 특구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질서 있게 마중물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방식은 정부가 움직여야 될 거는 중국처럼 거대하고 유연하게, 민간은 일본처럼 일관되고 세심하게, 생태계를 영국처럼 민간 주도로 선도화시켜 나가고, 기술과 산업은 독일처럼 벤처 주도로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개발 밸리로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혁신의 안전망 세부 모델인데, 여기 이 모델로 기술 연동제를 통해서 가동한 시세 차익이나 해킹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유니콘 샌드박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뒤에 있는 자료도 좀 더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빠르게 자료를 넘기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위대한 사명을 띠고 임무를 수행하는 새들은 처음부터 새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알 속에 갇혀 있죠. 그죠? 그 알 속에 갇혀 있다가 일정 시기를 지나서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와서 하늘의 위대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록체인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알 속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이 형국에서 스스로 이 암호화폐라는 알을 깨고 나와서 하늘의 위대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사명을 추구할 때 우리는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에 정점에서 있게 되고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